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186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우리가 이제 3주 전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많이 상승을 좀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가 이제 요때입니다. 이제 4월 3일 1725로 이제 마감이 됐었을 때 여기서 이제 제가 방송을 했었고, 이어서 제가 지수에 대한 전략을 1740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1740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가 2003년도 LG카드 사태가 있었던 시기, 그리고 사스가 불었던 시기, 10조 벌던 시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하에서는 제가 매수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하단으로 이제 1680이 이탈되면 회복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런 전략을 그동안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이제 1840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1840선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자리가 이번 주에 도달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1860으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이제 1840에 거의 한 3일 동안 좀 갇혀져 있으면서 그동안 이 1439 최저점 이후, 그 다음에 이제 1500대 붕괴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지수는 1740은 이제 기본으로 회복이 될 거다. 삼성전자 혼자서 10조는 번다.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12월 결산법인들이 10조 벌던 시기보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요 이하에서는 이제 매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텨보셔라 해서 이제 1740까지 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매도를 했다가 이제 1680선 오게 되면 또 다시 제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1740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기준으로 이제 1680 오면 다시 사고, 그리고 이제 1840 요걸 제가 이제 목표치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죠. 1840이라는 자리는 이제 어떤 자리냐면, 요거는 이제 일봉으로 보면 좀 답이 없고요. 이제 월봉으로 봐야지 좀 답이 나옵니다. 1840이라는 자리는 이제 여기다 제가 선을 한번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이라는 선을 좀 긋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10년도 처음으로 여기서 우리나라 12월 결산법인들이 이제 100조를 벌었는데, 1840이 꼭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1840이 붕괴되면 이렇게 회복은 이렇게 항상 해주죠. 그죠? 1840이 저점은 아니지만 1840에서 이 기다리게 되면 이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80조 정도를 벌면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더멘탈 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80조 정도의 어떤 이익 컨센이 좀 잡히면, 그러니까 전체 상장사의 80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12월 결산법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조 정도를 보게 되면 이번 주식시장은 이제 1840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복한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작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이 한 120조 정도 벌었으니까 이게 1분기에 30조 정도 번 거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시점이 1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2달 반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날아갔으면은 한 90조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80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이익의 어떤 변동치를 약간 10조 정도 내외 정도로 좀 두고 한 80조 정도 벌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1840을 기준으로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공포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감이 붙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주식시장에 뭐 반대면만 가득 찼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반등이 지금 나와서 그렇지, 요 구간에서 아마 매도하고서 저점을 좀 기다리다가 놓치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훨씬 더 V자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을 공략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성과가 조금 더 좋았을 거고요. 그죠?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3월 달에서 지금 이제 4월 한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냐면, 1840선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 상권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목표치는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쪽으로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뭐 다시 또 1700까지 갈 거냐,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1900대에서 이제 2020이 남아 있는데 이걸 바로 갈 거냐, 조금 늦게 갈 거냐, 이걸 저는 지금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봤었을 때 80조 이상은 벌 거라고 이미 시장에서 이제 반영을 해줬는데, 아직 뭐가 남았냐면 오펙에서 그 원유요 감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하고 해서 이제 1000만 배럴 정도 감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중간에 멕시코 같은 경우가 또 반대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밸류를 결정한다? 요거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구간에서는 저는 현금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 현금 관리를 좀 하고, 자, 요 구간에서는 좀 현금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현금 관리를 좀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1900, 2000 가는 겁니다. 여러분 꽉 잡으세요. 쭉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는 여러분 이제 다 팔고, 주식 다 팔고, 이제 다시 1700, 1600까지 이제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주식 다 팔고 현금 다 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가에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무조건 2000 갑니다, 1700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건 찍기입니다. 찍기. 동전 딱 던져가지고 앞면 나온다, 뒷면 나온다, 이렇게 맞추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전략이 아니죠. 운에 맡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펙에서 나오는 이 원유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딱 돼야 됩니다. 얼마만큼 감산할 건지. 1000만 배럴 할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참여에 의해서 같이 나올 건지 아닐 건지, 이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론이 안 나왔으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금을 쥐고, 그리고 사태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가장 지금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는 게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그 다음에 치료제, 이제 백신,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순환매를 돌려야 된다. 시장이 제일 큰 건 이제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지만, 지난주 이거 1편을 제가 좀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좀 이어서 이야기 해드릴 건데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걸 보세요. 어떤 걸 보냐면, 자, 코스피 시장에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나 붙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면, 자, 여러분들 대충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 1, 2년 동안 들어왔던 자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평균 한 5조에서 6조 정도, 7조 붙던 이 거래대금들이 이제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10조, 13조가 들어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1680을 기준으로 반대 매매가 거래소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3조 5천억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용을 통해서 주식을 샀는데 그게 반대 매매 되는 바람에 1000만 원, 2천만 원 된 상태입니다. 넉다운이 됐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이거 조막손 아니다 이거예요. 큰 손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수익률 게임이 크게 펼쳐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훨씬 더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훨씬 더 우선해서 봐야 된다. 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25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1250조인데 거래대금이 한 12조에서 13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쪽 좀 보여드리면, 자, 코스닥 쪽 거래대금을 잘 보세요. 자, 코스닥 쪽 거래대금을 보면, 아까 코스피가 10조에서 한 13조, 12조에서 한 13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13조, 그 다음에 13조,
적어도 10조.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펼쳐보게 되면 코스피 똑같이 평상시 거래 수년 한 1, 2년 동안 거래대금보다 거의 한 두세 배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10조에서 한 13조예요. 코스피도 10조에서 13조입니다.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지금 붙는 게 분명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조에서 한 13조 정도 붙습니다. 거래대금이. 거래량 말고 거래대금이. 근데 1,500, 1,600, 1,700 그 구간에서 나는 손절하기 싫은데 반대 매매가 싹 나가면서 주체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가벼워졌다 이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역대급 경기부양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패권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 치료제나 백신 나오는 기업은 이건 지금 글로벌 패권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누가 빨리 이거 개발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 한두 배짜리 아니에요. 숟가락만 얹어도 3배가 뭡니까? 5배짜리 기업 때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거기서 가짜인 기업들은 제거가 되겠죠. 남아있는 기업이 그 파일 다 가져가겠죠. 그걸 베팅하는 자금이 전 들어오고 있다고 봐요. 근데 잘 보세요. 코스피도 10조에서 13조입니다. 코스닥도 10조에서 13조입니다.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1250조짜리가 10조에서 13조인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240조, 250조짜리입니다. 덩치는 6분의 1인데 거래대금이 비슷해요. 오히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빅머니가 지금 어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코스닥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을 좀 볼 때 이걸 좀 잘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자 보세요. 코스닥 쪽으로 제가 차트를 바꿨어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제약주 차트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약주 차트. 자, 제약주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면 자, 작년도 우리나라 8월 달이 저점이었죠. 작년도 우리나라가 8월 달이 저점이었어요. 코스피도 저점이었어요. 1890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저 당시. 코스닥도 8월 달에 저점.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거 지금 회복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이미 회복했죠. 회복 속도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해요. 바이오 제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즉 바이오 제약은 모멘텀 플레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제약 섹터를 잘 보면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미 직전 저점 있죠? 이 자리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더 넘어선 거예요. 올해 있었던 1월달, 2월달, 3월달, 작년도 11월달, 즉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시기, 그 다음에 작년도에 코스닥은 신라젠이나 코롱 티슈진처럼 망가진 기업들, 데이터 조작 관련된 임상 3상 분질러진 기업들이 많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판을 엎었어요. 그죠? 악재가 노출됐던 기업들이 되게 많았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새로 뭘 맞이하는 겁니까? 화학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그 다음을 어디로 가야 되지? 유전자 DNA 이쪽으로 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DNA나 mRNA 바이러스 관련되어서 파이프라인이나 그걸 R&D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집중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특히 코스닥 제약 업종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허와 가짜와 진짜를 솎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큰 게임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이오 제약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실체 있는 기업들은 몇 개 없어요, 기업들이. 근데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 얘기할 때 임상 3상 업체들은 쳐다도 안 봤던 이쪽 선수들이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쪽으로 어디가 제일 앞설 수 있을까? 이쪽을 엄청 많이 공부합니다. 실제로 돈도 일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말씀 좀 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평선을 이제 241선으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 키트 관련된 업체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 시젠이죠. 그죠? 그리고 시젠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녀석이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을 보는 겁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을 보는 겁니다. 랩지노믹스. 그죠? 제일 먼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세가 터진 주식들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수젠텍 같은 주식들이 코로나 관련된 테마가 터졌어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작년도 KMW하고 똑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도 KMW가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도 이제 5G가 시장이 다 박살나는 기간 동안에 실적이 그 5G가 우리나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막 시장이 다 붕괴지는 그 구간에 KMW가 주도를 하다가 노키아 관련된 악재 터지고 그 다음에 실적이 컨센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폭락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승된 다음에 이제 죽는다. 상승했던 자리. 또는 상승한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올 거다. 박스를 만들 거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스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했죠. 5G.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니까. 즉 거품으로 올라가거나 뭐뭐하더라. 즉 실적이 없으면 주식들은 가다가 이렇게 죽어요. 근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죽어요.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박스를 만듭니다. 박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주식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쉽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MB 정권 때 4대강 관련된 주식들 막 나와서 뭐 특수건설처럼 이렇게 테마로 붉었던 주식들이 있어요. 테마 관련된 주식들이 막 이렇게 막 붉어져가지고 이게 살아나질 못하죠. 왜냐하면 그냥 테마였으니까 뭐만 한다고 하더라. 실적 없이.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실적이 나왔던 주식은 삼천리, 자전거 요런 주식들은 다시 살아나죠. 요런 식으로 가다가 특수건설이나 이어금처럼 이렇게 안 죽고 다시 살아나죠. 왜 그렇죠? 실적이 나오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CJN이나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나 그다음에 이제 그 수젠텍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죽기보다는 박스권 형태를 좀 보일 거다. 그 실전에서도 한번 매매했다가 수익 내고 나오긴 했는데 다시 저는 급락 조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반납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형태의 박스 흐름을 만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숫자가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단키트보다 범위가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치료제 쪽이나 아니면 백신 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치료제 쪽으로 혈장 치료제 관련돼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녹십자, MSE, 녹십자 그룹이 난리가 났죠. 그죠? 그리고 파미셀이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팜이 난리가 났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치료제가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고 있는 업체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미국의 길리어드사가 있어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그죠? 그 다음에 에브비의 칼테트라, 에이즈 치료제죠. 이거는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임상 2상 진행하다가 3상에서 환자가 모집이 안 돼서 중단되었던 건데, 그죠? 중단되었던 건데 이번에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되면서 3상을 바로 진행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칼테트라 이거 에이즈 치료제죠. 그 다음에 그 말라리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지금 WHO에서 치료제로서 가장 밀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5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테마가 살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치료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해되죠? 근데 길리어드 요거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최대 주주가 2003년도 그 이라크 전쟁 일으켰던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일했었던 사람이 딕 체니고 네오콘 세력 아닙니까? 힘으로 상대방을 제거해야 된다. 그죠? 지금까
친트럼프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파미세라고 ST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하고 같이 손잡으면서 부각받고 있는 게 지난번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릭스나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그다음에 이제 테라젠, 이텍스가 이제 상한가 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떤 게 있냐면 바로 mRNA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우리 몸속에 이게 병균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제거하려면 T세포가 작동을 해요.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었을 때. 그러면 T세포가 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독성이 있으니까 독성이 없는 가짜 바이러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항원이죠. 그래서 이 항원을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한테 투여를 하게 되면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mRNA가 뭐냐면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전달한다는 뜻. 전령 RNA. 이쪽 관련되어서 연구하고 있는 회사가 모더나가 이제 mRNA 쪽 연구하고 있는 업체고, 이거하고 같이 뜨고 있는 애가 이노비오고, 이노비오는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고, 이건 빌 게이츠 재단이 밀고 있는 거고, 모더나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밀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백신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딱 창궐되었었을 때 그걸 빨리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 거죠. 이거에 대한 임상 실험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치료제는 5월 달에서 8월 달인 거고 백신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연말까지. 근데 지금 샌더스 나갔잖아요. 중도 사퇴했잖아요. 바이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누구로 바뀝니까? 이제 2021년 9월 달부터 힘 잡는 사람이 바니 칸츠, 즉 오바마 정권 때에서 그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오바마 케어를 밀었던 사람이 지금 트럼프 진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인 변수와 같이 치료제나 백신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또 다시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이쪽 관련돼서 지원하겠다. 이쪽 관련돼서 한번 같이 연구 개발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선수들 진짜 이쪽을 진짜 많이 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슈가 쉽게 끝날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테라젠, 인텍스, 올릭스, 알테오젠이 mRNA 쪽 관련된 주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이 나오면 이거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계약하고 해서 오늘 급등이 나왔던 게 어떤 기업이냐면 오늘 이 무거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거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계약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항체 바이러스잖아요. 항체 바이러스. 그죠? 그러니까 이노비와 관련된 진원생명과학, 그다음에 제넥신. 그죠? 이건 이제 빌 게이츠하고 같이 투자하면서 이제 펀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유전자 D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백신 개발하게 되면 딱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전자 DNA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mRNA가 가지고 있는 거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업체들은 뭐로 가야 되는 거냐면 진단키트는 작은 사이즈예요. 이게 치료제나 백신으로 가면서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G는 KMW,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이런 업체들이 계속 중심 이상 정도는 갈 거다. 중간 이상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있는데 방어는 해준다. 하지만 상당히 계속 막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IT 반도체 쪽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급락 나올 때만 공략하시는 전략이 저는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치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피해보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서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